안녕하세요. 컨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재무 설계,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로 한정했습니다. 과연 이자율 강제 인하가 불행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021년도 7월 1일부터 이자율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정책입니까? 그런데 과연 행복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맞는 것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법정 최고 이자율의 추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무려 66%였습니다. 그 다음에 49%, 44%, 34.9%, 2016년도에 27.9%, 그 다음에 2018년도에 24%까지 내려갔고요. 바로 2021년도 7월 1일부터는요, 법정 최고 이자율은 상한선이 20%까지입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했을 때는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자율 인하가 주는 효과, 그 문제점, 이런 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요,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 때 프랑스의 혁명가로서 우리가 잘 아는 로베스피에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굉장히 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막시밀리앙 프랑스와 마리 이지도르 드 로베스피에르. 굉장히 길죠. 로베스피에르는요, 철권 정치를 했습니다. 본인이 단두대를 만들어서 많은 정치 관료, 정치범들을 단두대로 목을 잘라 처형시켰는데, 불행하게도 본인 또한 자신이 만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정치가입니다. 그가 행했던 그런 어떤 정책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베스피에르는요, 굉장히 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리, 프랑스에 사는 모든 그 아이들이 우유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낮은 가격의 우유를 모두 먹을 수 있도록 바로 우유 공급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우유 가격 상한제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통에 우유 2,000원 하던 것을 뭐 1,000원만 받아라 하고 강제화시키고, 만약에 그것을 어겼을 때는요, 엄한 형벌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펼침으로써 프랑스와 파리의 많은 어린이들은 그동안 못 먹었던 우유를 많이 먹게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유값을 강제로 낮추라고 강요를 하니까 많은 낙농업체에서요, 우유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우유를 공급하지 않냐고 알아보니까 바로 낙농업자가 우유를 판매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니까 마진이 남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젖소한테 들어가는 건초값을 낮춰라 강제로,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건초를 판매하던 판매상들이 전부 다 건초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 낙농업체는요, 우유를 판매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우유를 판매하는 것보다 젖소를 도축해서 고기를 파는 것이 훨씬 더 이득입니다. 이로 인해서 시중에 우유는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것만, 일부 부자들만 우유를 먹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유값을 낮춰서 모두에게 우유를 배불리 먹이도록 했던 이 정책은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우유를 먹지 못하는 아사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요, 우유 가격을 상한제를 둬서 더 이상 높게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제도로 인해서, 이런 정책이 가져온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장에 과다한 간섭을 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강제로 낮추면요, 대부금융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거나 금지 조치를 함으로써 저신용자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리대금업인 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정책으로요, 2021년도 7월 1일부터 법정 이자율을 24%에서 20%로 강제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자를 낮추면 서민들, 돈 없는 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까요? 낮은 이자율로 이자 부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민들은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제도권 내 금융회사에서 돈을 못 빌리니까 사금융으로 돈을 빌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금융, 이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최저 시급을 급작스럽게 올렸습니다. 대폭적으로 올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의 삶이 윤택해졌을까요? 고용이 창출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대부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최저시급을 급등시켜버리면요.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직접 일을 하거나 알바를 그만두게 하죠. 아니면 가족 경영에 나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시급을 주고서 마진이 남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식값을 강제로 낮췄다. 현재 8,000원 하던 점심값을요, 4,000원 이상 못 받게 강제화시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두가 다 싼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음식값 때문에요, 마진 때문에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맛은 점점 형편없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찾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소비자들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음식점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맛이 없으면 제 아무리 값을 깎아도 싸게 해도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 음식값을 강제화시켰다, 낮췄다 이랬을 때는요, 판매하는 상인이나 찾는 고객이나 전부 다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거든요, 요새.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값싼 아파트를 모두가 다 입주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그 시공업체들은요, 주택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발생하면서까지도 주택을 공급하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값은 폭등하고 서민들은 더욱 집을 사기 힘들어지게 되고요.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집값은 폭등해서 서민들은 절대로 집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절대로 없다는 것은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의 과도한 간섭으로 그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오만입니다. 정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정부는 최소한의 정책만 시행해야 됩니다. 그 국민을 위한답시고 법정 이자율을 낮춘다든가 아니면 최저시급을 올린다든가 가격 상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서민들을 더 사지로 모는 그런 정책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정책의 한계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정책은요, 잘못된 정책일수록 국민을 죽일 수 있다. 사지로 몰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법정 이자율 인하가 주는 폐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